네. 어,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그 영화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어떤 분이 그 댓글로 말씀을 주셨어요. 어떻게 저처럼 영화를 볼 수 있는지 배우고 싶다고 말씀을 주신 분이 계신데요. 사실 잘 몰라요. 사실 잘 몰라요. 이게 왜 잘 모른다고 그러냐면요. 제가 이걸 사실 제가 좀 공부를 해야 돼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보는지를. 근데 되게 웃기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미친 거 아니냐고. 왜 그러냐면, 쥐가 할 줄 아는데, 쥐가 그렇게 보는데 왜 그걸 가지고서는 모른다고 그러냐, 라고 그러는 게, 제가 한 가지 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마 반에 혹은 학교에 그 공부 되게 잘하는 친구 한 명씩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뭐 물어보거나 했을 때 설명을 잘 해주는 애가 있는 반면에 설명을 잘 못 해주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데? 라고 했을 때, 끝까지 파물었을 때 그 사람이 되게 답답하면서 이거 왜 몰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친구가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자기가 푸는 방법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다시 되새김질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뭐냐면, 문제를 풀거나 혹은 어떤 행동을 할 때 몸으로만 습득을 하고 그게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를 되새김질 안 했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축구를 할 때 제가 항상 궁금한 게 있어요. 저는 축구공을 잘 못 차요. 구기 종목 중에서 축구를 제일 못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공을 찼을 때 멀리 안 나가요. 근데 제가 하드웨어는 좋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허벅지도 굉장히 두껍고 키도 좀 따름하고 종아리도 좀 두껍고, 제가 팔목이랑 발목이 좀 얇긴 하지만 그래도 몸이 좀 단단하다라는 얘기는 좀 들었거든요. 그런데 공을 진짜 못 차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공을 어떻게 차야 되는 건지. 그래서 뭐 여러 사람들한테 공을 어떻게 차냐고 물어봤는데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냥 디딤발을 어디다 찍고 뭐 해서 차라고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왼쪽 발로 디딤발을 했을 때는 발은 어느 정도 각도로 내려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 발 스윙을 할 때는 이 발을 갖다가 뭐 어디까지 올려야 되는 건지, 내리칠 때 이 몸은 어떤 식으로 기울여야 되는지, 그리고 기울였을 때 공을 어디를 보면서 차야 되는 건지, 그리고 찰 때 발은 어느 정도 각도까지 올려야 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한데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해 주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이제 전문적으로 코치 분들은 말씀을 주시겠지만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몸으로 그냥 자기가 차는 걸 습득했기 때문에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대표적으로 차범근 감독님, 전 감독님 해설위원, 뭐 어떻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차붐으로 합시다.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차범 같은 경우에 어떤 광고가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나중에 라보나 킥 하고서는 딱 하는데 멍 이러고 쳐다보잖아요. 그게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러시아의 굉장히 유명한 레슬링 선수 있잖아요. 그 레슬링 선수 같은 경우에도 푸틴의 옆에서 경호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 가가지고 강연을 해줘요. 근데 설명을 못해요. 왜 못하는지 그냥 휙 하고 넘기래요. 자기는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잘 몰라요. 이게 되새김질을 해보고 왜 그랬지라고 이제 생각을 해봐야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얘기 못하나 그나마 조금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좋은 영화 하나를 제가 가지고 와서 그거에 대해서 앞에 리뷰를 좀 보여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제가 영화를 보는지 그 포인트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질문 궁금한 거 있으면 계속 댓글로 알려주시면은 제가 그거를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영화는 여러분들 정말 잘 만든 영화인데 많이들 안 보신 영화예요. 아마 아이를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은 보셨을 수도 있고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보셨을 영화예요. 어린 왕자라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떻게 영화를 보는지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왜 제가 이걸 선택했냐면은 이 영화는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너무 명확하게 보여줘요. 정말 영화를 보는, 공부할 수 있는 영화 중에 굉장히 좋은 샘플이고, 그 다음에 중하 정도의 느낌이에요. 영화를 보는 공부할 수 있는.
그래서 연출이라던가 혹은 본인 감독이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소품 혹은 스토리 그리고 캐릭터의 성격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어린 왕자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떻게 영화를 보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좀 딸깍 소리가 날 거예요. 이 소리예요. 이게 마우스 클릭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조금만 양해를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배우 성우진이 엄청나게 화려해요. 이 성우진이 여러분들 듣기만 해도 알 법한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일단은 제프 브리지스는 이분이 나오는데 이분은 그 가장 유명한 영화로는 킹스맨 두 번째 이야기였죠. 거기에 그 스테이츠맨 거기 대빵으로 나왔던 분이에요. 그 조종사 할아버지 목소리를 했어요. 그 레이첼 메가담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유명하죠. 그래서 이분은 따로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참고로 엄마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한참 뜨고 있는 그 헤르미온느 뭐죠? 엠마 왓슨 뒤를 잇는 굉장히 잘 자란 우리 맥켄지 포이 요번에 호두깎이 인형과 4개의 왕국 거기에 주연으로 출연을 하죠. 이 아이가 주인공 소녀 역할의 목소리를 했어요. 그리고 마리온 꼬띠아르 우리 그 배트맨 인셉션이요. 죄송합니다. 인셉션에 나왔었죠. 그 마지막에도 나왔었네요. 다크나이트 그 뭐지? 배트맨 그 베인 나오는 거기 제가 지금 좀 생각이 안 나요. 그 장미는 사실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이 배우가 여기에 출연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제임크 프랭코 굉장히 그 스파이더맨 3로 굉장히 핫했던 배우죠. 그 여우의 목소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베니시오 델 토로도 나와요. 목소리를 했어요. 뱀 역할로 나옵니다. 시카리오로 너무나도 멋진 연기를 보여줬죠. 그리고 폴 지아마티 이 배우는 얼굴 보면 아마 아실 거예요. 이 배우도 나왔고요. 그리고 도리를 찾아서 에서 목소리 연기를 했었던 엘버트 브룩스 이분도 나옵니다. 거기에 우리 앤트맨으로 굉장히 유명한 폴 러드 역시도 그 왕자 아마 성년이 된 왕자일 거예요. 그 목소리 연기를 했습니다. 이 폴 러드는 그 영화 뒷부분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쟁쟁한 사람들이 이 영화를 선택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걸 왜 선택했느냐? 저는 모르죠. 하지만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 영화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아마 저는 선택했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이 오프닝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이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 오프닝 장면을 보면은 처음 시작할 땐 뭐가 나오냐면요. 어린 왕자의 그 모자를 보여주는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그 보아 구렁이가 뭐 해가 모자를 보여줬는데 이제 그거를 잡아먹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모자 보여주면서요. 코끼리를 먹은 거네. 죄송합니다. 코끼리를 이렇게 삼켜가지고 모자 모양으로 된 거 무섭지 않냐고 어른들한테 물어봤을 때 야 쓰잘데기 없는 짓 하지 말고 수학 공부나 해 라는 걸로 시작합니다. 이게 어린 왕자의 첫 번째 그 동화책 그 생텍쥐베리가 만들었던 그 어린 왕자 처음 시작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왕자라는 타이틀답게 어린 왕자 동화를 처음부터 보여줍니다. 근데 이게 영화에 쭉 연결되는 메시지예요. 가장 얘기해 주신 메시지. 그건 뭐냐면은 아이의 상상력. 그렇죠? 어린 왕자를 보면은 이 보아구렁이가 코끼리를 삼킨 그 상상력을 통해서 그림을 보여줘서 무섭지 않냐고 물어봐요. 하지만 어른이 봤을 때는 단순히 모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이게 뭐가 무섭냐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아이의 상상력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그거에 대해서 해답을 내립니다. 이거 사실 구렁이가 코끼리를 먹은 거야. 굉장히 무섭지 않아요? 라고 했더니 어른들이 하는 소리가 야 쓰잘데기 없는 짓 하지 마. 그럴 바에는 공부나 해. 뭐 수학을 더 풀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결국 아이의 상상력이나 혹은 아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특이한 생각을 어른들은 필요 없다고 치부하고 그 다음 획일화시킨다.
이 이야기를 처음에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이걸 보고서는 그걸 이해하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가 굉장히 친절하게 이게 끝난과 동시에 연출을 통해서 한 번 더 보여줘요. 어린 왕자 타이틀이 지나간 다음에요. 구름을 통해서 이제 애니메이션이 바뀝니다. 근데 구름의 첫 시작을 보면요. 구름 사이에 있는 빈 공간이 네모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첫 시작이 네모였다가 구름이 지나가면은 네모로 되어 있는 도시가 나옵니다. 딱 보면은 네모의 느낌이 나요. 그리고 나서 쭉 내려가면은 네모로 된 도로, 네모로 된 집, 그리고 네모로 된 자동차들 이런 게 나오다가요. 옥상을 보여주면 옥상 위에 있는 어떤 설치물들 역시도 전부 다 네모나게 생긴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네모를 계속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복도로 딱 들어오게 되면은 처음부터 네모로 되어 있어요. 우리 앞쪽에 있는 그 포스터 같이 생긴 창문 밑에 있는 그것도 역시 네모로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시계도 네모로 되어 있고요. 시계 밑에 있는 문들 역시도 네모고 바닥에 있는 타일 역시도 네모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가지고 온 그 가방 역시도 네모고요. 사람들이 앉아있는 의자 역시도 네모예요. 그리고 이 띠를 두르는 모든 것들도 다 네모의 형상을 보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야, 이거는 엄청난 연출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상은 다 네모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책상도 거의 대부분 컴퓨터 책상 같은 경우에도 네모로 되어 있을 거고요. 책도 네모로 되어 있고 달력도 네모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휴대폰이라던가 혹은 컴퓨터 모니터 역시도 네모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네모의 꿈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네모난 세상에 살고 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 영화가 쭉 줌을 하다가 한 소녀와 엄마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포스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네모난 포스터 밑에서 동그란 사람들이 굉장히 그 엄마를 따라하면서 어떤 발표 준비를 하는 걸 보여줍니다. 엄마와 표정이 똑같고 행동도 똑같아요. 이건 뭐냐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획일화시킬 수 있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즉, 이 모든 네모난 것들을 속에서 인간은 동그랗게 생겼는데 좀 동그랗게 생겼죠. 그쵸? 완벽한 동그라미는 아니지만 그 동그라미 역시도 전부 다 똑같이 생긴 동그라미가 아닌데 왜 사람을 획일화시키려고 하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처음 오프닝 약 3분 정도에서 일어났었던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즉 처음에 시작했던 그 보아구렁이가 코끼리를 먹은 어린 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상상력과 창의성, 그 아이의 색깔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고요. 그거를 바로 그 다음 장면에서 그런데 지금 세상은 사람들을 다 획일화시키고 있어. 봐라, 다 네모지. 근데 동그랗게 생긴 사람 역시도 네모나게 만들려고 해. 근데 우리는 생긴 게 네모나지가 않잖아. 자, 그렇게 했을 경우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 한번 볼까? 라고 영화가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영화를 여러 번 보셔야지 이해가 돼요. 제가 오픈을 영화 따먹기를 하는데도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오프닝의 메시지를 알 수 있어요. 즉 내용을 알아야 곱씹어서 다시 앞쪽으로 갔다 뒤로 이렇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는 여러분들 공부하려고 그러면은 저는 옛날부터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괜찮아졌지만은 아마 같은 영화를 한 2번에서 3번 정도는 돌려보셔야 그래야지 공부가 될 거예요. 마치 같은 책을 여러 번 읽음으로써 그 내용을 완전히 독파하는 것처럼. 그쵸? 우리 공부하는 친구들 역시도 문제집 하나를 완벽하게 독파해가지고 하는 게 좋다라고 그러잖아요. 뭐 시간을 이제 지정해야 되는 수능이 얼마 안 남았죠. 수능 시간을 잡기 위해서는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지만 그 전에는 하나의 문제집 혹은 교과서 그런 거를 집중적으로 여러 번 곱씹어 파서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죠. 영화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네모난 곳에서 아이가 나오죠. 이것은 획일화의 폐예요. 결국엔 또 획일화, 네모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이 동그란 아이가 네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결국 얘는 네모나게 변한 거예요. 그 나온 아이 역시도 네모나게 변했던 거죠. 즉 주변에서 내가 들었었던 것들 그런 게 혹시
잘못된 건 아닌가? 이런 걸 하는 겁니다. 뒤쪽에 보면 나와요. 자, 계속해서 볼게요. 자, 일부러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조명을 쏘는 걸로 해서 무섭게 한 겁니다. 제가 지금 요걸 예를 들어서 볼게요. 지금 위쪽에서 비춰지는 거는 괜찮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간이 이런 식으로 이상하죠. 이러면은 좀 거부감이 든대요. 그 심리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후레쉬를 아래에서 위쪽으로 비추게 함으로써 괴기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니터라는 거를 앞쪽에서 이렇게 당기니까 그와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죠. 사실 이 장면도 뒤쪽에 나오는 복선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버릴 장면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정말 잘 만들었어요. 정말 교과서 같습니다. 애가 막 무서워해요. 왜냐면은 미드샷 쏘니까 가뜩이나 긴장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다 좋대요. 너무 좋대요. 근데 마지막에 질문을 하는 게 뭐냐면은 이 아이가 준비한 질문이 아니고 너는 꿈이 뭐야? 라고 물어봅니다. 뭐가 되고 싶냐고. 그랬더니 질문이 잘못된 거야. 근데 얘는 마지막 질문이라고 그러면서 나오니까 자기가 외운 대로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이상한 대답을 하잖아요. 그쵸? 결국 회기라가 된 거예요. 이 동그란 아이가 회기라가 됐고 그 회기라 된 게 네모난 문을 통과해서 들어감으로써 이 아이가 정답이 아닌 잘못된 대답을 얘기하게 만드는, 사실 이 정답은 영화 뒤쪽에 보면요, 이 아이가 쓰러지고 나서 실려 나갈 때 포스터에 나와 있어요. 그 해석을 나중에 해줍니다.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고서는 결국에는 그 당신의 꿈은 뭡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그 뒤쪽에 포스터에 이미 나와 있어요. 정답이 나와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제대로 그것을 관찰하지 않고 자기가 그 바로 앞에 있는 걸 관찰하지 않고 어디선가 들었거나 혹은 뭐 족보라고 하면서 가져온 그런 소문들에 의해서 이 사람을 획일화시키고 있다. 그게 정답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걸 비꼬는 장면이에요. 정답은 이미 뒤에 있는데, 관찰하면 있는데 제대로 관찰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즉 그건 누구냐? 부모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는 장면입니다. 왜냐면 부모에 의해서 이 소녀가 실수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게 이 소녀는 이름이 안 나와요. 엄마 역시도 이름이 안 나와요. 결국 뭐냐면은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다라는 걸 이 영화에서 언급하는 거예요. 이름이 없음으로 해서 그걸 누구나 다 대입시킬 수 있게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아이의 이름이나 엄마의 이름이 안 나온다. 그래서 이 획일화된 거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해요. 근데 이것만으로 끝내지는 않습니다. 다 네모죠. 집 구경하러 간 곳 주변도 다 네모나게 생겼어요. 박스를 쌀 때도 네모난 박스에 네모난 테이프로 네모난 박스에 담겨서 네모난 트럭에 태워져서 결국 이삿짐 보내지는데 네모난 러닝타임을 인생으로 봤을 때 이 영화의 인생은 1시간 46분 34초예요. 근데 여기에 약 4초에서 5초라는 시간을 거기에 투여한 거면 그 장면이, 그리고 그게 무슨 뭐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는 연출도 아니고 그것만 집중적으로 그냥 보여줬어요. 계속 거기 카메라 앵글이 딱 되면서. 그럼 이거는 중요한 장면입니다.